경남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감염 경로에 불분명한 교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중광역시급 행정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데 지방 분권 강화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이달콩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유리한 결과를 지인에게 공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도교육청 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공직 기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도 다양하고 불분명한 교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경남의 확진자는 연일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최근 고령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우려가 컸던 경남에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김해 노인주간 보호센터 관련으로 확진돼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90대 여성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던 확진자에게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던 분으로 연세가 90대 인분으로 평소 기저질환 등이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장례와 관련된 절차에서 유가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1명.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10일에도 진주 2명, 10대 고등학생 1명처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나오는 등 11월 이후 확진자 발생 패턴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늘고 감염 경로가 다양한 교차 감염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130명 중에서도 도내 주요 집단 감염과 관련된 확진자가 83명에 이릅니다. 거주지와 직장이 다른 확진자들이 집과 일터를 오가고 모임을 가지면서 이른바 교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에 경남은 빨리 찾아내 빨리 차단하는 방역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병상 부족과 의료진 확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14일부터 경남에선 고위험 시설 종사자의 2차 일제 검사가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거제시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고위험 시설에 대해 11호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개업해 지난 9월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랐던 고위험 업종 39곳으로 신청일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이며 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에서도 AI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해시는 국내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으로 AI 중위험 지역에 속하는 화포천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가금 축산 차량의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 진입을 금지하고 화포천 입구에 AI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산란계 사육단지가 밀접해 있는 양산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축산 종합 방역소를 24시간 가동해 축산 차량의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드론 및 광역 방제기를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가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돼 중광역시급 행정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표양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밤 국회 앞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승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특례시 지정을 반겼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다양성이 인정된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세가 특례시세로 전환돼 예산 규모가 커지고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존 광역시에 부여됐던 건축물 허가 권한도 주어집니다. 많은 관문이 남아있지만 창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에게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창원 특례시 공식 출범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 창원시는 출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다양한 권한을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도시의 통합으로 탄생한 인구 104만 명의 통합창원시. 특례시 승격으로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창원특례시 지정을 환영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0만 고 끝에 특례시 지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늘어난 행정 수요와 규모에 걸맞은 구체적인 특례 사항들이 반영된 관계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답보된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나서게 됐다며 전문 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하용 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을 밝히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의회에도 변화가 크다며 집행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일하는 의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협조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발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 주력 생산품이자 특산물인 철도 차량과 피조개, 단감, 홍합 등이 생산량이나 생산액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전국 1등 품목을 조사해 발표한 따르면 산업 부분에서는 철도 차량 부품 수출액과 자유무역지역 생산 수출액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국내 철도 차량 부품 수출액의 86%가 창원시에서 생산됐습니다. 단감은 재배 면적 생산량에서 1위, 피조개, 미더덕, 홍합은 생산량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이달권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지인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원 서남대는 지난 2018년 폐교 후 수년째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는 지지부진한 데다 새로운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폐교가 결정된 남원 서남대 교정입니다. 폐교 후 3년이 지난 옛 서남대 교정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사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교정은 물론 주변 상가들까지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에서 종합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주변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뭐 옛날에 뭐 상가가 활성화될 때는 막 많이 됐었는데 지금 뭐 몰라요. 그게 뭐 10분의 1나 있을 덩물덩해. 옛날에 뭐 슈퍼가 막 9개, 10개 있었는데 지금 하나 있고 그래 지금 별로 행정에서 뭐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우리 일치 이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최종 부지는 남원의료원 옆으로 선정됐습니다. 서남대 주변 상인들은 월세를 낮추는 등 안간힘을 써보지만 상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상가가 어디 있는가 봐봐요. 원룸 가공인데? 예, 원룸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거 진짜 싸게 내가요. 한 달 10만 원 받아요. 저렇게 다 해놓고 세탁기, 에어컨, 인터넷 유선 다 해놓고도. 그거 좀 분실이 많죠. 얼마나 그분이 다 여기서 하는 거죠. 서남학원 청산위원회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서남대 부지 1차 처분 기간이 지난 8월 만료되면서 새로운 청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는 교육부에 허가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작업이고 저희가 맡았던 기간이 올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남원시는 서남대 청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 활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북도 의회 차원에서 청산 절차 완료 후 국제농업대학을 유치하는 안을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이카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 그 국제농업대학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용역비를 지금 일단 예산을 일부 세웠는데 그 용역계획서에 따라서 조금 지역 여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뭐 아직 첫 삽을 지금 뜨려고 하는 준비 단계죠. 서남대 인근 주민들은 폐교대학 부지를 남원시에서 매입해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난을 겪다가 결국 문을 닫은 서남대.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인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보다 2단계 하락한 순위입니다. 도교육청은 평가 요소인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중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2등급에서 2단계 떨어지며 종합 등급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과 같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청렴도 1등급을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경남 지역 아파트 2만 700여 가구가 내년에 신규 분양합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창원시 일부 지역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3천여 가구와 일반 건설사 등이 짓는 민간 1만 7천여 가구를 포함해 총 2만 749가구를 조기 분양합니다. 경남도는 최근 창원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상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다 순직한 고 정호종 경장의 흉상 제막식이 9일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평한 서장과 유족 등이 참석해 정 경장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정 경장의 흉상은 동료 해경들이 마련한 성금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거창군이 내년부터 버스 정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거창군은 현재 42대의 농어촌 버스에 대해 버스 정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 초부터 정상 가동합니다. 버스 정보 안내기는 이용객이 많은 거창읍 대동정류장 등 주요 정류장 15개소와 11개면 소재지 및 주요 지점 수승대 관광지 등 28개 곳에 설치했습니다. 거창군은 버스 정보 안내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